안녕하세요. 진솔입니다. 오늘은 창업 본점에 있는 내용이에요. 맛집이죠, 우리가. 그래서 플랜 B에 대한 주제로 나눠볼 거예요. 플랜은 알겠는데 플랜 B가 뭐람? 라는 의문이 들으셨으면 잘 들으셨습니다. 제 생각을 한번 편안하게 좀 펼치는 자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도움되시는 부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컨텐츠를 한번 말씀드려요. 플랜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한다, 기획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통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계획이라는 개념보다는 기획이라는 생각을 한번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획을 왜 할까요? 일상적으로 기획하진 않잖아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계획하고 살지만 일상적으로 기획하면서 살진 않아요. 기획은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나 뭔가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내고 뭔가를 개선하고 싶을 때 기획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획에 대해서 우리가 꼭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이 기획을 할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현재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상태로 뭔가를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요. 사업을 구상하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문서화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있다면 새로운 개선 상태를 향해서 나가고 싶다면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의 아웃풋 중에서 저는 궁극의 것은 단순히 어떤 구상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설득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많은 기획을 한 보고서들, 컨설팅 보고서, 저도 컨설팅을 이것저것 해봤지만 어디로 가나요? 결국에는 요즘에는 글로 안 갈 것 같은데 옛날에는 캐비넷으로 갔어요. 캐비넷으로 가서 컨설팅 잘 받았네 하고 이제 대표이사 보고한 다음에 돌아다녀요. 창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데 그냥 기획적인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받고 그게 그냥 사라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설득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냐면 설득은 돈이 되거나 실행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부 지원 자금을 받거나 고객에게 제안을 해서 설득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획이야말로 기획의 힘이 아닐까요? 기획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상이 첫 번째겠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설득을 해서 무언가 실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기획의 아웃풋이 아닐까, 맛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플랜 B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했기 때문에 기획은 그런데 플랜 A는 뭐고 플랜 B는 뭐냐. 통상적인 기획은 우리가 플랜 A로 잘 하고 계세요.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획을 하는데 플랜 B는 뭐냐면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플랜 A를 한 다음에 플랜 A대로만 될까? 나는 다른 계획은 없어 라는 거예요. 굳이 플랜 B를 근데 가져야 될까요? 그냥 플랜 A만 가지고 그냥 하다가 안 되면 플랜 B 하면 안 돼?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시대는 효율성만 추구하면 되고 이 신속 정확하게 목적만 탁탁 정하면 됐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어딘지 몰라. 퀄리티 컨트롤을 이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 그 퀄리티를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더 만들고 시도를 해보고 실험을 해봐야 특히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뭘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해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획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을 약간 틀어보면 하나의 기획만 가지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가 계획 세운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플랜 B를 하나 정도는 또 2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데 급작스럽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창업기업에서 플랜 B가 있으십니까? 플랜 B가 있으면 조금 더 내 계획이 든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플랜 B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플랜 B든 플랜 A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라는 측면에 좀 초점을 한번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제 기획의 어떤 과정으로 봤다면 일종의 어떤 상태, 기존의 상태를 개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거니까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문제라고 봤다 이거죠. 그걸 문제라고 봤다면 문제가 뭔지를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획자가 되려면 문제부터 잘 찾아야 돼요. 예. 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 보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읽어야죠. 예.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의도를 잘 읽고 기획을 해서 내가 어떤 설득을 하려면 특히나 그 발주처에 또 그것을 요구하는 수요처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라는 걸 재밌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문제가 하나는 두더지 잡기형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해결하고 났더니 변종이 또 나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계속 막 나와요. 요즘 이제 좀 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 해결의 하나는 이것저것 다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정의를 이것저것 다 문제로 간주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려다 보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뭐냐면 도미노 같은 문제형이 있습니다. 예. 하나를 딱 밀면 탁탁탁 쓰러져가지고 핵심 포인트까지 딱 전달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기획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핵심 문제, 정말 중요한 급소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분을 정확하게 건드려 줄 때 이 전체적인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문제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컴플렉스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이. 복잡한 시대에는 그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성한 시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 정의라는 건 뭐냐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 문제를 잘 알면 좋은데 내가 문제를 잘 몰라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저 진솔이라는 사람도 살면서 이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저렇게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을 규정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불확실성 시대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내가 모르고 있는지를 먼저 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예?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쉬운 예를 들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내가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예. 예를 들면 뭐 16시간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 건지를 정확하게 내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완전히 생판 모르겠다는 무지도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해야 맞을지 저렇게 해야 맞을지 헛갈리는 것도 모르는단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어떤 것이 문제를 정의 내리는 게 좋은 건지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내가 A 안으로 갈지 B 안으로 문제를 정의해서 갈지를 잘 모르는 상황을 떠올려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나는 운동을 해서 빼겠다. 아니면 단식을 해서 빼겠다. 그 둘 중에 어느 게 잘 좋은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나한테 그게 불확실하다면 이것저것 조사해 봤는데 확신이 안 쓴다면 두 가지 안을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플랜 A랑 플랜 B입니다. 그래도 개 중에는 나는 운동 잘 안 할 사람 같으니까 단식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플랜 A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if된 구조로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은 단식을 그래도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 그럼 단식을 해서 하면 살이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식을 해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모니터링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나한테 플랜 B가 있는 거죠. 예. 플랜 B가 뭐였어요? 운동을 한다는 것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예. 이게 뭐 대단해요. 그냥 해서 하면 되는데 안 되면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쉬운 예니까 그렇죠.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다르죠.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게 좋을지 지금 돈을 아니면 빨리 고객을 만나서 부업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돈을 땡기는 게 좋은 건지 헛갈릴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 도저히. 방향도 모르겠고 어떤 걸 얼만큼 많이 해야 될지 크기도 모르겠고 속도도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하나를 선택해요. 우리 역량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일단은 고객을 접근하기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정부 지원금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은 타이밍도 있잖아요. 이런 정부 지원금이 좋아 보여. 그럼 정부 지원금을 먼저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피드백을 해서 몇 번 이게 제안을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럼 플랜 B로 가는 겁니다. 예, 플랜 B로 미리 그럴 때는 내가 어떠한 부업거리도 미리 좀 생각해서 플랜 A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 고객들도 좀 이렇게 부업을 할 수 있는 거리들도 좀 찾아놓고 미리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주안점은 이겁니다. 플랜 B를 미리 생각해 놓은 사람들은 플랜 A 하다가 안 되면 바로 플랜 B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플랜 A 하다가 안 되면 자, 플랜 B를 다시 생각해서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나요? 플랜 B가 미리 있는 사람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플랜 A만 주구장창 바라보는 사람은 플랜 B를 부업할 기회가 중간에 있었는데 난 그걸 안 하기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일단은 정부 지원금만 목매 달고 있다가 안 됐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플랜 B가 있어야 재빠르게 그거를 올라탈 수 있는 이 속도전의 중요한 창업에서 그런 플랜 B에 대한 얘기를 한번 꺼내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나눠봤고요. 그래서 플랜 B에 대해서는 A만 생각하지 말고 B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개선점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 모니터링 할 때 내가 내 상황에서 맞는 플랜 A나 B를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얘기를 한번 여기까지 나눠볼게요. 예, 다음에 봬요.